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경구형 치료제. 전제 조건은 화이자를 제외한 타 경구형 치료제, 한국 BNC,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관련 종목 매매 전략입니다. 자, 오늘 우선 지수를 먼저 확인할 게 있죠. 지수는 사실은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습니다. 자, 12월 연말을 감안을 하게 되면 뭐 생각보다 잘 버틴 지수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구간을 뚫어 놓은 만큼 우리가 원하는 차트 모습은 이런 거죠. 자, 이런 차트가 언제 나와주는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은 힘이 좀 붙이는 느낌입니다. 워낙 거래대금이 현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지수에 좀 매가리가 없는 느낌이죠. 하지만 조만간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양봉의 차트 모습이 좀 나와 줄 거라고 기대를 갖고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자, 우선 한국 BNC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좀 의외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KPX 생명과학, 바로 화이자 관련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주말내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는 미국 FDA 승인, 주말내는 국내 식약처 승인 이슈가 있었고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오전 중에 말씀드린 내용이 주말내 나온 기사였죠. 자, 오늘 일정이 오후 1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웬만하면 오늘 오전 중에 좋은 주가 흐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오늘의 여러 종목들 중에서 탑픽 중에 하나가 바로 KPX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일정상, 재료상, 또 대장주 개념상 이 종목을 오늘 안 보신다면 주식 공부를 조금 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텔레그램 방, 리딩 방에서도 탑픽으로 KPX 생명과학을 언급해드렸던 이유가 너무나도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재료 일정도 있겠다, 그동안 터진 거래대금도 있겠다, 최근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아무래도 오전 중에 좋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시가부터 잡아갔던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외였던 점은, 자, 오후 1시까지는 요란하게 움직여주면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시 이후에 재료가 소멸되면, 재료가 오픈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이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외가 아니었나. 하지만 결국 시간 내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상한가도 풀렸고, 결국 시간에서 풀린 거를 감안하면은 조금 억지 상한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무리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보통 재료가 오픈되게 되면은 웬만한 종목은 재료 소멸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저희 역시도 아마도 오장의 주가가 좀 밀리면,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밀리면 반사 이익 개념으로 한국 BNC, 일동제약, 뭐 세종메디칼 같은 종목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저는 지금도 이 우리바이오를 포함한 이 화이자 관련 종목들의 매매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서 미친 척하고 한두 번의 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결국엔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나올 만한 재료가 다 나왔습니다. 화이자는 FDA 승인, 식약처 승인,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신선한 재료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직접적인 숫자로 연결해 주는 것밖에 없겠죠. 화이자 판매로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올린다든지 매출을 올린다든지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숫자가 좀 나와줘야지만 향후에 주가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 그런 추가적인 재료가 없다면 웬만한 예전의 종목들, 테마들을 움직임들처럼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잘 가면 그 영향으로 해당 종목, 반대되는 종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종목이 빠짐으로써 반사 이익 개념으로 주가가 밀려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속 게임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한국 BNC, 일동제약 같은 바로 경구형, 타 경구형 치료제 관련 종목들입니다. 차트를 최근 차트만 듣고 오면 한국 BNC, 일동제약 굉장히 비슷하죠.
최근 일봉만 보면은 정말 이쁘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고점 찍고 자연스럽게 거래대금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BNC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이 종목들이 워낙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대로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좋은 가격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좀 움직임을 보여줄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오늘 오후장을 포함을 해서 내일 오전장부터 또 이 타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화이자 관련 종목들과 시속 게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KPS 생명과학을 필두로 한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또 미친 척하고 더 주가를 올린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힘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했던 대로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다면 타 경구용 치료제들이 조금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매매 전략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경구용 치료제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여 줬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이 탄력을 놓고 보면은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은 종목이죠. 이런 일봉상 V자 반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개미들의 단합으로 이런 차트 절대 불가능하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우리 세력들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도 제넨셀 관련 타 경구용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에 고점을 찍고 거래대금 줄면서 조정을 받더니 오늘 반사 이익 개념으로 좋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쉽죠, 주식이. 자, 조정을 대금 줄어들면서 봤더니 이런 좋은 구간에서 저점 찍고 이런 또 슈팅이 나오는 차트 관점이라면 누구나 지나고 나면은 자, 매매하기가 정말 쉬웠을 정도로 나와야 될 구간에서 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장중에 20%가 넘는 상승. 그만큼 끼와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도 시원하게 나온다. 자, 어찌됐든 포인트는 오늘 타 경구용 치료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이 세종 메디칼이었기 때문에 내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종목이 이 또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 자, 이런 구간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주가가 잘 버텨주는지 7,000원, 7,100원, 7,200원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역사적 또 거래대금이죠. 5천억이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추가적인 반사 이익 개념으로 움직여주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한국 BNC 일동제약은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세종 메디칼에 비해서 오늘 움직임이 좀 약했을 뿐이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관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종목이고 차트 관점으로 봐도 좋은 구간에 주차를 정차해 놓고 거래대금 줄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BNC는 12월 달 이내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임상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골든바이오텍. 물론 그 임상 결과가 오늘 주도주 역할을 했던 KPS 생명과학, 화이자 관련 효과만큼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재료 발표 전까지 이 종목이 적어도 한두 번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임상 결과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 9월달, 10월달, 드디어 12월달까지 왔는데 또 딜레이가 되면은 또 혹시 모를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워낙 그동안 터진 대금이 많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서 바닥만 잘 다지고 힘만 비축하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 한국 BNC고요. 결국에는 이런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차트 움직임이죠. 자, 이런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하면은 누가 봐도 돈이 터진 구간, 누가 봐도 지지 구간,
이런 구간에 주가가 진입하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 관점으로 좀 매매 타점을 잡아 가신다면 단기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올 거라 보이고요. 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얼핏 보면 한국BNC랑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최근에서 경구형 치료제 대장주,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부근가의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는, 자, 높이 올라간 만큼 조정도 깊게 좀 받고 있습니다. 대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4월달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달린다고 특징주로 부각이 되어 있고, 일본 시오노기죠. 시오노기는 내년 1월, 다음 달이죠. 아마도 한국보다 더 먼저 임상 결과랑 치료제 개발을 앞서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재료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종목이 일동제약이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BNC 일동제약은 두 종목 모두 대금이 많이 터졌고, 재료가 살아있고, 세동메디카 역시도 마찬가지죠. 화이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모니터링 하면서 반사 이익 시속 게임 개념으로 좀 매매 전략을 준비하신다면은 당분간 또 12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화이자 또 경구형 치료제 관련 뉴스들을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죠. 오늘 장 중간에 이 관련 기사 27일 몇 시에 오픈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잘 안내를 해드렸고요. 주말 내에 나와 있던 좋은 뉴스들도 같이 자주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장 초반에 오전 중에 특히 어제 새벽에 왔던 그런 좋은 뉴스들을 미리 잘 숙지를 해두시고 제목들만 잘 체크를 해두셔도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그런 타점과 관심, 종목들을 보는 시야가 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되는 시장일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수익이 괜찮았죠. 어려운 시장에서도 반드시 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한 주 12월 마지막 주죠. 아마도 연말 전에 이뤄지는 마지막 한 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전략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보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